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엄마 제이입니다. 얼마 전 저희 가정의 인터뷰 영상이 소개되었는데요. 저희 가정이 소개된 영상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께서 홈스쿨링 세미나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뜨거운 반응에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많은 성원에 힘입어 가장 빠르고 솔직하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홈스쿨링과 양육, 교육을 주제나 상황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한참 전부터 밸류체인 대표님께서 유튜브를 해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세미나 혹은 강연을 하게 될 기회가 생기면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올라가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진짜 이 가정이 실하냐?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느냐 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자기주도가 어린 나이에 그 정도로까지 가능하냐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제가 드릴 답은 모든 아이가 다 가능하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아이의 나이, 기질,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에 대해서는 차차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의 어떻게들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attitude. attitude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적인 태도, 자세, 사고방식, 반항적인 태도, 그리고 몸이 취하고 있는 자세를 뜻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마음가짐뿐 아니라 사고방식과 정신적인 태도, 육체적인 태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태도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 태도,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몸과 마음의 태도,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자세, 공부, 아니 배움이라는 것에 대하는 나의 태도. 웩슬러는 영재들 중 성공하지 못한 집단과 성공한 집단을 비교하였는데요.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사회 적응성과 성취 동기가 두 집단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리학 박사 이순열 교수는 이것을 심리 요인과 태도에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심리 요인과 태도가 잘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재 그룹에서의 성공 여부가 지능이 아니라 심리 요인과 태도로 결정된다면 보통의 그룹에서도 심리 요인과 태도가 성공을 판가름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심리 요인을 잘 관리하고 태도가 좋은 아이로 키운다면 우리 아이만의 고유한 영재성이 발휘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많은 연구들과 공부법 강의에서 태도에 대한 이야기는 공통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론적으로 배워서 적용했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타고난 성품과 기질이 태도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이가 아주 어려서부터 태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서 양육했었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엄마의 일관적인 태도와 아이를 한 인격체로 대하며 많은 부분에 독립을 시켜주어야 한다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엄마의 태도가 중요한, 아니 지대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이의 태도를 바르게 잡아주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가정의 문화나 환경에 따라 방법의 차이를 두셔야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저희 가정의 경우를 예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아이가 태도에 대한 것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처음부터 높임말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말을 가르쳐 줄 때는 저도 아이에게 종종 높임말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말이 유창해진 이후로는
저는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RT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상담과 코칭을 받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짧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다음에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몸이나 마음의 불편함을 표현할 때는 빠른 속도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하는 건 그 일을 해주고 안 해주는 걸 떠나 먼저 빠르게 공감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표현이나 때를 쓰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상황에 따라 빠른 반응과 대처가 가능한 사람인 것을 먼저 알려주고 본인의 태도에 따라 원하는 걸 할 수 있거나 없다는 것을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질서 안에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물의 근원지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갈 수 있는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자녀에게 엄마, 아빠는 똑같은 것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반면 한 자녀는 용돈이 늘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불평불만과 짜증이 가득하다고 해봅시다. 누구의 마음이 더 평안할까요?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해 학교생활, 친구관계, 학업 모든 면에서 누가 더 스트레스 없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아이, 즉 태도가 좋은 아이입니다. 부모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걸 받는 자녀의 태도가 그 아이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공한 집단과 성공하지 못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바로 심리 요인과 태도라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이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입니다. 아이가 처음 관계를 맺는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선생님에 대한 태도는 배움에 대한 태도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태도가 어떠할까요? 학원 가서 배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태도가 좋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습니까? 학원은 돈을 내고 배우는 곳이고 여차하면 옮기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수업을 대하는 태도, 학원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할까요? 또 바른 자세로 책을 읽기보다는 누군가 다 요약해서 알려주는 유튜브를 반쯤 들어놓은 상태로 보고 있지는 않나요? 책이냐 유튜브냐의 차이라기보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지식의 습득에 대한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넘어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언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태도에 대한 고민, 태도에 대한 결단,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